민주당 얘기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일단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에 누가 올까 관심이었는데요. 친명계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지명이 됐고요. 정책위 의장에는 비명계 3선인 이계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낙연, 친인 이낙연 예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친명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탕평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명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덕구에 우리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를 경쟁하고 있는 예. 분을 원래 송갑석 의원이 비명계 역할이 있는데 표결권을 갖고 있는 어떤 최고위 자리에 친명계를 앉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이 친명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을 더 질려 버렸어요. 뭐 그렇게 누가 봐도 친명인데 이제 누가 봐도 친명인데.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원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완전히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는 정조준에 들어갔다 예.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원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이름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친명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류됐던 걸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결국 임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뭐 마치 비명이라든지 다른 교류를 예. 말하자면 고려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봐라 입으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서서히 쪼아들고 있다. 말 그대로 서서히 물이 끓어 들어가는 개구리냐 아니면 조홍천 의원이 표현처럼 도마 위에 누워 있는 물고기냐 이렇게 된 꼴을 이제 소위 비명계는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서서히 하나의 어떤 당의 갈등과 분열의 작은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누구를 임명할까 이 가장 그렇죠. 관심 있게 지켜본 대목인데요. 자,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 지난 25일에 친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당내 가결파를 또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박 얘기 나왔는데 이 가결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난번 저는 체포동의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대표를 흔들어서 당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체포 동의안을 제대로 읽어는 봤는지 네. 읽어보면 내용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각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대표가 미운 분도 있고 뭐 이게 조금 안 맞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민주당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결파 행동에 대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불체포 특권 포기도 반대한다. 자, 이런 입장 좀 듣고 오셨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분이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민주당인데 왜 개인적으로 행동하느냐 대표를 흔들어서 당이 무슨 이익이 있기는 이 말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민주라는 이름이 붙은 민주당의 후진적 속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은 그럼 선진적이냐? 제가 그 우파의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상당히 비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언부언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 중에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지지하는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박정현 요번에 지명직 그리고 정말 당의 통합을 생각한다면 비명계도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상한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그분이 친명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는 정말 다 알아요.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문을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친명이라는 걸 다 아는데 마치 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친명이라고 깃발든 사람들이 바로 비명계의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예. 거기 가서 나는 친명이다 그러면서 네. 소위 그 수박 논란을 또 부추기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못 가지는지 아십니까? 강서구청장에서 그렇게 뭐 완승했다, 낙승했다 그러면서도 반사이익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민주적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주의 정당이 나타난 거야. 마치도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그 당이 대의 예. 민주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우선이다. 근데 당원의 대다수가 소위 개딸들. 근데 예. 개딸들도 뭐 나이가 많아서 요새는 개이모, 개삼촌 이런 말이 나온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상식 예. 있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점수를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반사이익을 누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예. 거예요. 어쨌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수박 당도 0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는 분이고 앞서 얘기하셨지만 비명계의 박영순 의원은 현 그 지역구에 이미 나는 여기서 총선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비명계에서는 이원욱 의원도 뭐 오늘 뭐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공천 학살의 어떤 전초전이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분이 친명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경선으로 할 거예요. 민주당은 아주 네. 공명정대하게 공천 과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그거 아닙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뭐 50%인데 당원의 대다수가 개딸들이에요. 금태섭이 그렇게 해서 밀려났잖아요. 뭐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냄비에다가 마치도 서서히 개구리 끓이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 튀어나온다. 근데 지금 비명들이 네. 여기도 지금 12월쯤이 기점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예. 모른다면은 민주당도 정치적인 어떤 분기점이 12월에 한번 전 올 것 12월이라고 같다 봐요. 얘기하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 통합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한 이후에 비명계 반발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합 메시지 진정성 담보 받으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될까요? 담보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미 신뢰의 금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원외 무슨 뭐 혁신위원장들이 하는 행위 그리고 또 전 원내대표과의 모임에서 실제로 개딸들 지적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그 뭐 문자 폭탄 받는데라고 웃어 넘기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현욱 의원이 갖고 있는 심리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실제로 말은 시스템 공천이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총선은 내년 4월이고요. 여야 12월에 한번 분기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정우김 의원께서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12월까지 또 정치가 어떻게 좀 변화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김, 김영주 전 직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